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7강, 8강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가치를 두 번 설명했는데, 오늘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가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7강과 8강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홍익인간 사상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제세2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즉 신의 뜻에 따라 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홍익인간을 이룬다는 제세2와 홍익인간 개념은 인간사회가 복잡 다원화되면서 종교가 정치 교육과 분리되었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신이 인간 생활에 직접 관여하는 측면을 종교가 맡게 되었고, 종교와 분리된 정치와 교육 분야에서는 홍익인간 제세2와 홍익인간에서 제세2와를 이화세계라고 하는 말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되죠. 즉 이화세계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진리로 이끌어간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데, 특히 홍익인간 이념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권성하 박사는 단군의 그 제세2와 홍익인간 사상, 즉 신의 뜻에 따라 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홍익인간을 이룬다는 제세2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는 그러한 사상을 홍익인간이 되어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보다 적극적이고 인간 주체적인 의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권성하 박사는 그의 여러 논문에서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은 세계의 어떠한 이념과 사상 및 문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포용하고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정통 사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 지나치게 오랫동안 계속된 유교 문화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분단 시간을 거치면서 홍익인간 사상은 사회적인 지배 이념이 되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정당하게 현대적 학문으로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홍익인간 사상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민족 종교의 한 형태로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예를 든다고 하면 대종교 단군교에서는 단군 왕검을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하면서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명확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일부 특정 집단에서 단군 왕검을 우리의 시조로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단군 조선사가 우리의 실제 역사이고, 또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정 종교단체에서 우리의 시조인 단군 왕검을 제사를 지내고 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을 미신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굳이 얘기한다면은 일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단군상을 부시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또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죠. 어떤 부모 밑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돌아가셨고 그 자녀들 중에 일부가 유교로서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하나의 제사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하나 신처럼 믿는 그런 유교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 그 자식 중에 다른 자식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신처럼 그 영혼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식의 제사를 지내서 미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형제 중에 일부가 그러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없었다, 또는 우리 조상이 아니다, 우리 부모가 아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사람들이 일부 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 우리의 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에 또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에 대해서 예의를 가지고 또 그것을 추모하거나 또 기리는 그 일을 갖다가 단순하게 미신적인 행위라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언행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좀 더 많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야 되겠죠. 특히 이제 우리의 나쁜 패습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것, 우리의 문화, 우리의 학자들이 주장을 한 것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외국의 것, 외국의 문화, 외국의 학자가 주장하는 것을 더욱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습성은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대주의적인 그 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폐쇄적이며 무조건 우리의 것이 최고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되고, 그러한 어떤 편협한 환상이나 어떤 국수주의적인 어떤 민족주의는 세계인들과 함께 생존해 나갈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21세기에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공생공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우리 것을 버리고 외국 것을 쫓아가기 급급하기보다는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 문물이나 문화를 흡수하는 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그 홍익인간 사상은 단군 시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면면이 흐리는 민족 정신으로서 그 명칭과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홍익인간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민족이 활력을 찾았으며, 홍익인간 정신이 희미할 때는 민족이 분열되고 위축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과 같이 홍익인간 정신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분열되고 갈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21세기를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일체감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앞서 7강과 8강에서 두 차례 걸쳐 상세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가치에 대해서 홍익인간 사상의 가치에 대해서 권성하 박사가 그 박사기 논문의 그 결론 부분에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며 그 결론 부분에서 특히 그 안호상 박사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안호상 박사의 그 견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호상 박사는 그 배달 민족의 전통적인 사상과 뿌리와 줄거리라고 하는 글에서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안호상 박사의 견해에 의한다고 하면은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족 주체적이면서도 그것이 지닌 보편적 인류의 애, 그 보편적 인류의 애는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뛰어넘어 인류 모두의 영원한 이상이 된다. 이 홍익인간 사상이 인류 모두의 영원한 이상이 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간관, 사회관 및 세계관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한민족의 고유사상인 그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폐쇄적인 이념이 아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다 같이 요청하는 최고의 이념으로서 사람과 역사가 원하고 실천해야 할 목적이다 라고 안호상 박사는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 민족의 고난과 운명을 묘사한 장편 소설이 있죠. 25시인데 루마니아 작가인 게오르기오가 25시를 1949년에 발표를 하면서 세계에 잘 알려졌죠.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한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의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라고 이렇게 역설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1986년 4월 18일자 프랑스 신문 라 프레스 프랑세스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도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통치 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벽한 법률이라고 하는 기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홍익인간 사상을 근간으로 한 한민족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이를 만민 공동체 의식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때 우리 민족에게 있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단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합되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 새로운 민족주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21세기 중반에는 조화와 평화가 바탕이 된 교육을 매개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고루 발전한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영훈 교수는 홍익인간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홍익인간 사상은 세계화 시대를 헤쳐가는데 필요한 건강한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세계화, 정보화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화와
정보화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관련해서 어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를 도덕적으로 정화하고 통합하여 남북이 화합하며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제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의 한국과 한민족을 조화롭게 통합하고 세계 속에서 그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의 현대 문명과 현대 문명의 진료와 관련해서 동아시아와 한민족이 세계인에 대해서 제시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 정신은 21세기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으며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이 우리의 그 생활 철학이 될 때, 즉 인간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좀 더 학술적이면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춘 어떤 그 학문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학문은 세계에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홍익인간 사상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의 실천 철학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한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기본 가치관이자 생활 철학이며 세계인과 공생 공용할 수 있는 21세기의 시대 정신이 되기에도 충분합니다. 오늘날의 그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는 그보다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세계 강대국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국가 전력보다도 우선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과 정신자세의 재정립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국가 정책이나 국가 발전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1세기에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을 위한 최우선의 전략은 국민의 올바른 정신자세 확립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 정신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정신과 생활 원칙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홍익인간 사상을 얘기해야 됩니다. BC 2333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단군 조선의 왕이 우리 역사의 기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단군 이래 우리에게 면면이 흐르던 삶의 원칙으로서의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우리의 한민족의 또는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홍익인간 정신, 즉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 또는 널리 인간을 돕는다고 하는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렇게 행동하도록 권하는 지침이며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명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9강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가치와 해석 세 번째 강인 제 9강의 결론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풀이되는
홍익인간에 대해서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을 우리가 7강과 8강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9강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가치를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해석은 홍익의 홍자를 첫 번째 클 흥자로 풀이할 때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홍자가 클 홍자로 풀이할 때, 즉 크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크다는 것은 수량이나 규모가 많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성장, 생산성, 경쟁력, 자유와 연관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나 생산성 향상, 경쟁력 증가 등은 자유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익의 홍자를 두 번째로 넓은 홍자로 풀이한다면 넓다라고 하는 뜻은 고르게 넓게 펼쳐진 모습으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고, 넓은 홍자, 즉 다시 말해서 넓다가 고르게 넓게 펼쳐진 모습으로 우리가 풀이한다면 이는 평등, 분배, 복지와 연관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의 익자는 이로울 익, 도울 익, 더할 익자로 그 뜻이 풀이됩니다. 홍익의 익자가 이롭게 하다, 돕는다, 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에서 인간이란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인간 또는 사람을 뜻한다기보다는 홍익인간에서의 인간은 4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죠. 즉 홍익인간의 인간은 첫째, 인간세상 또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는 홍익인간의 인간이란 두 번째 사람, 즉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의 인간을 뜻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백성, 피치자, 민중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네 번째는 홍익인간에서 인간은 타인으로서의 인간, 즉 나 자신, 자아, 이기심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타인들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홍익인간이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널리 남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홍자가 클 홍자, 크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그 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홍익의 홍자가 크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크다는 무엇인가 크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바로 무엇인가를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장,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 세상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크게 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엇인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쉽게 풀이한다면 경제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즉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증가시켜야만 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자유가 보장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홍익인간에서 홍자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풀이됐을 때 이 홍익인간 사상에서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홍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지탱케 하는 자유주의가 우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가능케 하고 지탱케 하는 자유주의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의 홍자가 넓은 홍자로 사용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르게 넓게 펼쳐진 모습을 뜻하는 것으로서 평등, 분배, 복지와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공동체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 분배, 공동체주의는 사회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익인간 사상은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주의를 모두 포용하고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사상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따르는 우파와 공평과 분배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좌파를 모두 포용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서 다투는 이념적인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익의 익자가 도울 익, 이로울 익, 더할 익자로 사용될 때는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 세상, 공동체로서 인간 또는 존재하는 사람 그 자체로서 인간 또는 백성 피치자, 민족을 뜻하는 인간 또는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타인을 중요시한 인간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홍익인간 사상은 크게 널리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하는 정신을 갖는 것으로 정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 즉 크게 넓게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한다고 하는 정신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모두 포용하는 사상이며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서양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자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명제는 그 명제를 바탕으로 해서 서양에서는 많은 학문적인 또 철학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명제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우리 홍익인간 사상은 그러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명제보다도 더 훌륭한 명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 홍익인간 사상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학문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현대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본다고 하면은 신의 뜻에 따라 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홍익인간은 인간 세상 또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명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특히 백성과 피치자, 약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익인간 사상이 갖는 가치는 앞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홍익인간 사상이 갖는 가치를 살펴보면은, 홍익인간 사상의 가치는 첫째로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의 시대정신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즉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통일 이후의 한민족의 기본 정신이 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앞으로 21세기 세계 시대 정신으로서 정신적 가치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둘째로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 운영의 통치 철학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할 때 어떠한 그 국가 운영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후의 통일 한민족의 국가 운영의 통치 철학으로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사상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즉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홍익인간 정신, 즉 남을 널리 돕고 유익하게 하는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면 홍익인간 정신만큼 좋은 가치를 가진 그러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신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 또는 홍익인간 정신만큼 훌륭한 가치는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지금까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홍익인간 사상의 그 현대적 해석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10강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 사회에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10강에서는 홍익인간 사상과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떠한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다음 10강에서는 서양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던 그 경제적 정의가 무엇인가를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의 고유의 민족 정신이자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이 경제적 정의와 어떠한 그 경제적 정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서양의 경제적 정의에 관한 여러 철학이나 사상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은 서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정의나 또 경제적 정의에 관한 철학이나 사상에 비해서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9강을 마치고 다음 10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9강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